안녕하세요. 백업부동산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주택 구축이냐 신축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또는 부부간에도요. 나는 신축 들어가서 살고 싶어. 그다음에 저는 뭐 투자 목적이 좀 강하니까 구축에 들어가서 좀 몸테크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왜? 지금은요.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뭐 근로소득, 사업소득 굉장히 어렵고요. 또 요즘에 장사 잘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뭔가 재테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.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주식 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일단 구축이냐, 또는 신축이냐, 우리가 이걸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축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한다는 건 좀 함축적인 의미 좀 파헤쳐 보게 되면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. 신축 아파트 들어간다,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거주 목적이 강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축이든 신축이든 요즘에 모든 분들께서 투자 플러스 거주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스터디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. 일단은 뭔가 이 구축이냐 신축이냐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저한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시고, 요번 주도 보게 되면 어제, 오늘인데 벌써 두 번이나, 어느 특정 지역들, 또는 오늘 설명드리는 이 지역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,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물어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구축과 신축 어떤 게 유리하다, 그거는요,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. 또 자금적인 여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죠. 이제 직장과의 거리 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지역 샘플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, 실제로 이 지역들 정말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뭐 절대적인 답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뭐 참고하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. 이쪽이 이제 부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부천, 부천이고요. 이쪽이 이제 광명이에요. 광명, 광명. 그리고 또 이쪽이 지금 우리가 서울, 금천구도 있고요. 위쪽에는 구로구라고 보시면 돼요. 구로구. 그리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쪽이 이제 관악구고요. 위쪽으로는 이제 영등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 방향이. 그런데 지금 요 라인으로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. 7호선이.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. 좀 다른 색깔로 좀 칠해볼게요.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지금 1호선이 이렇게 지금 인천권으로 나가는 경의선이 하나 있고, 또 이제 수인선이 1호선이 쭉 수원 쪽으로 가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지금 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삼도심이라고 했을 때, 지금 우리가 여의도 영등포라든가 공덕동, 그리고 또 이제 광화문 일대, 시청역 일대와, 그 다음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이 3대 업무지구가 있습니다. 그 외에, 이제 뭐 광교라든가, 또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, 또는 우리가 마곡,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암 DMC 등, 주변에 또 일자리들이 있는 지역이 많아요. 그런데 이제 광명과 금천구 사이에 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, 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.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.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구로 디지털 단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. 기본적인 수요가 이 사람들이 직장이 진짜 많이 몰려 있고, 이쪽에 진짜 뭐 업무 단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서 있는 지역이잖아요.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거주를 하느냐? 금천구도 거주할 거고요. 가깝게는 구로구에도 거주를 할 거고, 광명시 또 부천시에도 거주를 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바로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주변에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이 초록색을 타고 쭉 가게 되면 바로 강남 3구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, 바로 옆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인데,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일단
이 1호선을 타고 가게 되면 여의도 영등포라든가 또는 공덕동도 일자리 많아요. 공덕동. 자, 공덕동 중심으로 지나서 시청이라든가 강화문 일대로 우리가 서울 도심권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마찬가지로 부천에 지금 보면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슷하게는 갈 수 있는 그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일단 도로 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철도망으로 봤을 때 부천보다는 광명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광역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. 그랬을 때 지금 이쪽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. 아파트. 그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이 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.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바로 그 온수역 7호선과 1호선 지금 현재 이 더블 역세권이 있고요. 요 해당 아래쪽에 이 편한 세상 온수역 이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에 근본에 그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73제곱미터가 7억 3천만 원, 뭐 그다음에 7억 뭐 7억 2천만 원의 시세가 나와 있고,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큰 평수 84제곱미터 위주로 보게 되면 약 8억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. 34평이. 그래서 지금 우리가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원 이상에서 지금 가격 호가가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30평대는 7억 한 2천 정도의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다. 자, 그랬을 때 지금 만만치 않게 이 가격이 나가고 있는 이 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인데, 자,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특징이 있죠. 자, 경기도 어디가 됐든 서울 어디가 됐든 대부분이 자, 신축이면 굉장히 가격이 세게 나간다는 얘기예요. 세게. 자, 그래서 어디든 가든 지금 뭐 90억, 기본적으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요. 34평 기준으로. 자, 이쪽 지역 보게 되면 일단 이쪽 지역도 뭐 8억 5백만 원, 뭐 8억 1천만 원,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데, 일단 주변에 1호선과 7호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이고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파트가 신축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주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눈여겨보시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신축이라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꼭 이 신축만 볼 건 아니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학군도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역세권, 더블 역세권이라는 건 좀 좋은데, 좀 학교가 이 철도 요 망을 건너서 가기 때문에 좀 이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게 그 경인로거든요. 그래서 철도망과 1호선, 그 다음에 이 경인선, 그 다음에 이 7호선은 뭐 지하로 가니까 뭐 크게 염려해야 될 건 없는데, 일단 어떻게 보면 이쪽 해당 지역들이 섬 같은 지역이에요. 지금 제가 빗금 쳐드리는 지역이. 그 섬 같은 지역에 요 지금 이 편한 세상 이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, 주변 정주 여건이 앞으로 개선은 많이 될 텐데,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조금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온수 일반 산업단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보면 뭐 대학교 있습니다. 우리가 지역을 살펴볼 때요, 대학교가 있다라는 거는 뭐 호재라든가 또는 대학교가 들어온다, 뭐 큰 뭐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고요. 오히려 대학교가 있음으로써 좀 지역 자체가 전역이 되면 좀 깜깜해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저해 요소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이 지역, 지금 이 아파트, 지금 신축인데, 지금 같은 7호선 라인 안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철산역이라고 있습니다. 이 철산역 쪽에 지금 바로 인근 지역에 보게 되면 철산주공 13단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철산주공 12단지가 있습니다. 자,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던 그 온수역 이편한 세상보다 굉장히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. 또 중앙 난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좀 알거든요. 예전에는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다가 그 시간대를 잘못 맞추게 되면 찬물로 세수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샤워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이제 노후된 주택 굉장히 불편하고, 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. 그래서 주차장도 진짜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바로 이 구축 철산주공 12, 13단지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렇지만 이 두 단지를 좀 우리가 다시금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
아파트가 조금 오래돼서 불편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께서 또 이제 이 두 단지를 또 선망의 대상으로 보시거든요. 자, 즉 거주도 하면서 플러스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유는 보게 되면 주변에 자,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요. 또 이제 관공서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도보권으로 도보권으로 7호선 역세권에 들어가고요. 또 한정거장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. 자, 그랬을 때 주변에 또 보게 되면은 이 안양천만 건너면 뭐죠? 바로 업무 일자리, 기본적인 업무 일자리인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바로 옆이 또 구로 디지털 단지, 또 7호선도 아까 우리가 봤던 온수역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은 7호선 선상에서 봤을 때 일단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건 이쪽 철산주공 13단지, 12단지인데 일단 두 아파트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이쪽은 신축이고 이쪽은 신축 아파트라고 잠시만요. 이쪽은 신축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쪽에 있는 건 구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두 단지가 지금 여러분들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. 또 거주의 목적으로 대상으로 본다. 그럼 아무래도 신축 수요가 거주 쪽으로는 좀 더 우수할 것 같고요. 자, 7호선 같이 이용하고 있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1호선, 대부분 뭐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이 구로역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제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다니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대신에 이 서부간선 도로라든가 또는 이 뚝방도로를 이용했을 때 서울 접근성, 그러니까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에는 광명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거주 목적으로는 이 철산주공 13단지 좀 몸테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. 투자의 목적. 자, 그랬을 때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제 1번 확장성이 있느냐. 확장성이 있느냐. 자, 2번 주변 아파트 이제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또는 정주 여건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. 제가 봤을 때는 온수역도 있고요. 이 철산동 일대도 재건축이나 광명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선 여지가 크거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 여건,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매입하고 나면 상승에 대한 여력이,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투자자, 자, 주택을 사서 지금 신축을 사든 구축을 사든 대부분 자, 가격이 올랐으면 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, 자,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냐면, 정리를 드리냐면, 일단 뭐 신축이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진짜 12단지, 13단지가 좋다 그러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. 자,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이 신축 아파트가 지금 어찌됐든 가격이라는 게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, 사실. 이쪽 지역 일대에 자, 34평이 지금 8억 원이 넘어가는 시세 아마 없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30평 정도 되는 게 지금 뭐 7억 1000이든 뭐 7억 2000이든 이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었을 겁니다. 자, 그에 반해서 또 철산주공 13단지 가보게 되면 약 28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7억 3, 4천 정도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30평, 뭐 33평 같은 경우에는 8억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일단은 뭐 지역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광명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, 일단 투자 가치로 본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이 조금 더 선호도가 있을까? 그 심리적인 부분.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도 좀 강명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. 자, 신축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면 매입해야겠죠. 근데 어느 정도 적정성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정도 받을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조정도 받을 수도 있고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신축은 시세를 굉장히 용광로처럼 뿜어낸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매입을 해서 자, 이제 거주를 했다. 근데 거주를 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
만약에 혹시라도 가격이 꺾이게 되면 내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될 것 같다. 그러면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 매입하시는 거 보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보류.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위험하게 전개될 경우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 내가 버틸 수 있냐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. 자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편한 세상도요. 자,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개발이 된 아파트잖아요. 그래서 사업 단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. 아파트에 가까워지면서 뭔가 안정성도 생겼고요.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, 수도권, 인천, 뭐 지방 전부 다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나니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게 됐던 거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철산중공 13단지 지금 사는 거는 좀 불편하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또 투자 이거 뭐 한다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되는 거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아파트 13단지나 12단지가 이제 만약에 그 사업이라는 걸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광명시 일대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고요. 평지고 또 그리고 대규모 인접 일자리도 있고 또 이제 학군들도 나쁘지 않고 또 역세권에 인접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주변의 확장성도 일단은 요 그 온수역 이편한 세상보다는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 함께 뭔가 이제 미래 가치를 좀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산주공 13단지와 12단지를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거주는 조금 포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주의 만족도를 조금 포기하라는 얘기예요. 거주의 만족도를. 자,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지금 이주 수요도 많고요. 또 여기가 이주 수요도 많고 개발 계획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사도 가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축에 대한 선호도 있고 또 이제 구축 또 이제 투자를 또 뭔가 투자 목적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주택을 고려했을 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금의 그 본인들의 이제 가정에 그 상황에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다 다를 거예요. 자, 근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철산중공 12단지, 13단지가 맞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 목적이 그래도 좋다 그러면 일단은 이 편한 세상 온수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.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일단 여러분들 투자라는 거는요, 마음이 편해야 돼요. 마음이 편해야 되고 투자라는 거는요, 또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. 어떤 부담감? 가격이 떨어질까봐 부담 가져서도 안 되고요. 가격이 왜 안 올라가지? 조바심 가져서도 안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가 나와요. 자,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거가 걱정이 된다? 야, 12단지, 13단지도 많이 걱정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뭐 온수역도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뭔가 신축이 돼서 더 이상 이 주변에 그 신축이 돼서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시세가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어줄 만한 아파트가 없고요. 오히려 인근에 이 구로구라든가 특히 이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되어야만 이 7호선 뒤쪽 라인에 있는 이 온수역 일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저라면 좀 오래된 아파트 이 12단지 13단지를 같은 가격이면 좀 선택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주변 가치가 좀 더 지금 신축 아파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시세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. 그에 반해서 이제 앞으로 포스트 이제 사업이 기대가 되는 12단지, 13단지 아직 신축이 되고 뭐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멀었지만 이 가격이라는 게 기대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. 자, 그 기대감을 갖고 투자 목적으로 바라본 이 12단지, 13단지 좀 더 우수해 보여요.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